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이 차량 아웃도어 차량이에요. 7인승. 아웃도어는 7인승밖에 없고요. 그리고 디젤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젤 모델이고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은 아니고요. 디젤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산철 시동 배터리 100A 그리고 여기로 가는 주행 충전 라인도 다 만들어 놨고요. 이 차량은 뒤에 배터리 작업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작업도 진행하고 바닥 장판 작업도 진행하고 엠보 방수 장판 진행했어요. 그래서 엠보 방수 장판으로 바닥이 이렇게 이제 직물 재질에서 이런 레자 이런 재질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방수 장판이라는 게 이 스티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흘려도 물이 스며들지 않고 여기 이제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형태여서 물걸레질이나 이런 걸로도 세척이나 이런 관리가 좀 쉽죠.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뒤쪽에 작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을 보시면 7인승 차량입니다. 7인승 차량이고 이쪽에 이거 좀 뭔가 키트나 이런 거는 좀 열어놨는데 이거는 좀 치우고 볼게요. 자, 여기 왼쪽이에요. 왼쪽 면인데 왼쪽 면에 고객님이 이제 파워뱅크를 매립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파워뱅크 280A랑 그리고 주행 충전기 50A짜리 그리고 이 안쪽에 인버터 2000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두 다 들어가 있고 이 들어가 있는데 좀 어둡나요? 그래서 식빵등 버튼식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 식빵등이 이렇게 트렁크 테두리로 나와요. 그래서 식빵 모양의 식빵등. 이 등이 참 이쁘죠. 그래서 분위기도 있고 이쁜 모델이기도 한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고객님 여기다 모기장 우레탄 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퍼가 달린 요건데 요거는 고객님이 사오셔가지고 저희가 장착만 좀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테두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모기장이나 우레탄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텔스 링크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있어요. 요 왼쪽 면 먼저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주행 충전기, 그리고 인버터, 여기에 모두 다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보니까 트렁크에는 여기에 이제 별도 수납함을 만들지 않고도 7인승 그대로 유지하고 이쪽에 설비가 모두 다 요 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실내는 그대로 7인승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파워뱅크를 올려놓는다든가 인버터를 올려놓는다든가 뭐 이런 거에 뭐 공간 차지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매립입니다. 그래서 시동 키면 주행 충전이 되게끔 해놨죠. 그래서 이쪽에는 뭐 시거 포트 2개랑 USB 포트랑 PD 타입 있는 거 있고요. 그리고 콘센트 220V 콘센트 여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적상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적상계는 배터리의 전기가 빠져나가고 들어가는 거를 이쪽에서 수치화 시켜서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이게 저녁에 이제 좀 밝다고 고객님들이 얘를 가려놓고 이렇게 가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위아래 화살표 엔터가 있는데 아래 화살표를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면 밝기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백라이트 조절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은 원래 100% 세팅, 제로 세팅, 그리고 이 적상계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인데 3초간 눌렀을 때 그런 세팅 값들이 변하는 거고, 한 번씩 눌렀을 때는 위아래 화살표를 한 번씩 눌렀을 때는 밝기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참 전부터 됐는데 고객님들 출고할 때마다 설명만 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앞전에 어떤 분이 이제 고객님이죠, 저희 고객님이신데 오셨는데 요거를 이렇게 종이로 갈아 놓으셨더라고요, 눈부시다고. 그래서 요거는 밝기 조절이 된다. 자, 인버터 220V 있어요. 콘센트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꽂으면은 사용이 안 돼요. 인버터라는 그 기계를 켜줘야 돼요. 그래서 12V가 여기 있는데 요거는 바로 꽂으면 바로 돼요. 자, 이렇게 꽂으시면 전원 버튼 뭐 누르는 거 없이 12V 이렇게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5V USB 이쪽에 있어요. 요것도 꽂으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12V나 5V 제품 여기다 이제 꽂는 제품들은 다 바로바로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을 가능하신 거고, 이 배터리가 매립이 되면서 요 바깥쪽으로 이제 저희가 또 장점이자 뭐 이제 좀 깔끔하게 하려고 진행한 거고, 좀 어렵긴 한데 안쪽에서 마감 처리를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패널 바깥쪽에 이제 피스를 박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튀어나옴이 좀 덜 한다든가.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턱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제 더 튀어나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아예 거의 요 나머지들은 다 없어요. 근데 요 220V 뚜껑이 약 한 조금 한 2m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거밖에 없고 이쪽에는 위쪽에 이제 이런 구성이고 아래쪽에는 그냥 이렇게 포켓 수납할 수 있는 포켓 이런 거 그냥 좀 해놨어요. 핸드폰 충전하고 핸드폰 여기다 꽂아 놓으시면 돼요. 인버터는 220V이기 때문에 인버터 전원을 이렇게 켜주면 요 220V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220V를 이렇게 꽂아주면 자, 여기 있는 커피포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피포트를 220V에 연결해서 가능하고, 고객님 차는 아까 아웃도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웃도어 모델은 요 센터 콘솔에 220V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요 끌 동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220V 콘센트가 원래 없었고 요 시거 포트만 요 가운데에 있었어요. 아웃도어 기존 모델은 그래요. 근데 220V 인버터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200W라고 써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순정. 왜냐면 순정 그대로의 제품을 여기다 갖다 사용을 해서 순정화처럼 이렇게 그냥 원래 싸제로도 이제 한 번 딱 달아봤어요. 근데 너무 보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서 그냥 순정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희가 순정 제품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쪽에 콘센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것도 2000W로 사용이 가능해요. 뒤쪽에 있는 파워뱅크를 키면 여기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커피포트는 220V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220V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있고, 커피포트는 이렇게 해서 물 잘 끓어요. 그래서 물 금방 끓고, 220V로 사용을 하면 12V보다 전기 소모력은 많지만 빠르게 이런 전자 제품들을 커피포트나 전자레인지 뭐 이런 뭐 제품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죠. 가정용 제품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시거 포트 하나 있어요. 요 버튼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시거 포트 있는데 시거 포트 같은 경우도 오른쪽도 이렇게 살려놨어요. 왜냐면 왼쪽에만 있다 보면 왼쪽에다만 꽂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 있는 콘센트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도 시거 포트 원래 순정을 뒤에 있는 저 매립된 파워뱅크에 전기를 연결을 해서 시동 걸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었고, 아까 센터 콘솔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시거포트 있죠. 예, 시거포트 있어요. 이 시거포트도 연결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래는 지금 무시동 히터가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콘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콘솔 안에 히터가 매립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시거포트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차량 오른쪽에 시거포트 만들어 놨고, 그리고 왼쪽에 파워뱅크 전기나 이런 거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다 해놓으면 요게 이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380 패키지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앞에 100 그리고 뒤에 이제 280A 짜리로 해서 380A 패키지로 좀 들어갔는데, 고객님 거는 좀 뒤쪽에 좀 다른 기능이에요. 그냥 한 번에 이제 380 패키지 400 패키지로 넘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묶으면은 좀 더 싸지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그냥 단 제품으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요 버튼이 뭐냐면 바이패스 버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뒤쪽에 이제 전기를 다 썼는데 조금만 앞쪽에 있는 인산철 배터리에 전기가 좀 남았다. 근데 뒤쪽에서 조금 더 앞쪽에 있는 거를 당겨다 쓰고 싶다 그럴 때 쓰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버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고객님들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좀 앞으로도 더 발전이 될 거고 또 다른 계획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빨간색으로 되면 이 백라이트가 깜빡이면서 충전을 해요. 그래서 충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이패스 버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이패스 버튼은 이제 없어질 거예요. 다르게 이제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이제 좀 없어질 계획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님 거는 이제 아웃도어 차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웃도어 차량인데 중간에 조금 이제 옵션도 했어요. 무시동 히터도 하시고, 그리고 무시동 창문, 그리고 트렁크, 도어락,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님 거를 한번 보면서 이번에는 USB를 한번 볼게요. USB-C 포트. 그러니까 그 앞전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는 여기 이제 보통 아시는 USB였고, 지금은 C타입 포트라고 해서 이렇게 땡글하게 타원형으로 생긴 이런 포트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요 USB 포트도 이렇게 꽂으면 자, 시동 걸림 없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USB 제품이 아직 많다 보면 이런 변환 젠더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C포트에다가 USB를 꽂을 수 있는 이런 선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왼쪽에 이렇게 해서 왼쪽에 좀 있고요. 오른쪽으로 바로 맞은편으로 돌아가면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거는 러기지 트림에 있는 거는 차량의 옵션에 따라서 약간 좀 틀릴 수 있어요. 없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에도 이렇게 C포트가 있어서 이것도 상시로 사용할 수 있게 고객님 옵션 추가해 주셨고요. 근데 요 추가하면은 바로 같이 들어가는 게 요 시트 사이드 양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데 약간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꽂으면 바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운전석에 등받이에 있는 C포트 이렇게 해서 바로 꽂아 사용할 수 있고, 조수석에 있는 이 C포트 바로 꽂아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시동 꺼진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고요. 220V나 이쪽에 해놨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모두 다 가능해요.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모델로 가능하고, 가솔린은 원래 가솔린 모델로 가능하고, 디젤은 디젤 전용 모델로 가능해요. 그래가지고 이쪽 콘솔 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콘솔 아래쪽에 이쪽에 이제 히터가, 무시동 히터가 들어가고, 토출구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앞쪽으로 이제 콘솔로 몰다 보니까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연장관도 만들 계획이기도 하고 만들고 있고요. 거의 다 됐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옵션을 조금 하시면 플랩 타입으로 변경을 좀 해드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좀 변하게 된 부분도 있고요. 실내가 이제 문을 좀 닫을 건데, 실내가 약간 좀 어두우니까 실내 조명을 켜고 할게요. 실내 조명을 좀 켜고, 켜고선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선해서 전기 쪽으로는 고객님이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다 진행을 했고, 이 아웃도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일 개조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쭉 밀면 앞으로 공간이 쭉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뒤에 후속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고, 들어온 길에 무시동 히터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무시동 히터는 에바 스페커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히터 컨트롤러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좀 편하기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다 익숙해지면 편하죠. 이렇게 하면 켜면 링이 나와요. 링이 나오고, 요거는 지금 사용 방법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상 좀 쫓기다 보니까 아직 많이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는 이렇게 틀게 되면 빨간 링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 백라이트 노란색 여기 부분, 주황색 부분 사라져요. 이 부분 꺼질 거고, 여기는 빨간색으로 링이 이렇게 히터 작동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히터는 이 앞쪽에서 히터가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은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를 좀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히터 작동하다 보면 실내 소음도 뭐 어차피 어느 정도 에바 스피커는 적지만 외부에서 발생되는 흡기 배기 소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흡기 배기 소음이 발생이 되는데, 그 소음을 조금 더 한층 더 줄일 수 있는 소음 줄이기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소음 줄이기 작업을 진행을 해서 외부에 이제 히터를 가동을 했을 때 이제 차량의 이제 옆에 아니면 다른 곳에 요 근처에 사람들이 있을 때 배기나 흡기 소리가 조금 더 최대로 적게 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진행을 했고, 차 문을 한번 닫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다른 부분도 작업한 부분에 설명도 좀 드릴게요. 좀 어두워서, 실내 어두워서 요 램프 좀 켜놨고요. 이렇게 켜놨고, 이거 뒤에 트렁크를
자, 실내 트렁크 버튼이에요. 실내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달렸어요. 근데 지금은 버전이 좀 있어서 요 두 가지로 좀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로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 두 개를 같이 쓰거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조금 바꾸고 이렇게 좀 몰려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쓰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뒤에 트렁크가 이렇게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고요. 실내 트렁크 버튼, 말 그대로 실내에서 트렁크를 이렇게 누르면 열려요. 자, 이렇게 열리고 다시 누르면 닫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고 닫을 수 있어요.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실내 트렁크 버튼이 있죠. 자, 고객님 차량 이번에는 좀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차에서 이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이러려면 문을 잠가야 되잖아요. 문을 잠가야 되는데 차량 키를 찾아서 잠그거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 고객님들 중에서 몇몇 분, 그리고 조금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차 키를 차량에서 매번 찾는 것도 귀찮고 뭐 가방에다 넣어놓고 이제 한쪽에다 놔두면 되는데 차 키도 잘못 놔두면 또 분실도 되고 이러신다 해요. 제가 지금 목이 잠겼어요. 자, 우선은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차량을 실내에서 잠글 수 있는 버튼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 측면에 여기다 버튼을 만들었어요. 이쪽 버튼을 만들었는데 이 버튼이 차량 측면에서 도어를 잠글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도어 락 스위치 레버가 있는데 누르면 자, 잠겼습니다. 이렇게 잠기게 되면 차량 바깥에서는 도어를 열 수가 없어요. 잠겼으니까 도어를 열 수가 없어요. 열 수가 없고 안에서도 어차피 이거는 안 열리겠죠. 근데 안에서 강제로 이렇게 열면 경고음이 울려요. 왜냐면 차량은 경계 모드, 그러니까 도난 모드 뭐 이렇게 해서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열리기 때문에 항상 또 문을 열려면 키를 찾아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키를 찾는 부분을 약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7인승, 9인승 모두 다 가능해요. 이쪽에다가 도어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요 스위치. 자, 요 스위치도 지금 문이 잠겼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는데 저희가 만든 요 스위치는 시동을 끄거나 이러면 요것만의 기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켜게 되면은 저 앞에 있는 버튼의 스위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앞에 있는 버튼은 차량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동 걸거나 이랬을 때 주행 중에 문이 열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 버튼을 기능으로 넘어가게 했고,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시동을 끄고 문을 잠고 있어도 열면 도어 락이 자동으로 풀리면서 경계 모드가 해제도 되고 이러면서 열립니다. 자, 이렇게 열리면 도어가 락이 풀리면서 열어요. 어찌됐든 이 버튼을 누른다는 거는 문을 열고 사람이 나가거나 문을 열어서 잠깐 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7인승이나 9인승도 마찬가지지만 뒷좌석에 여기 앉아있는 인원이 저 앞에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거나 운전자가 눌러주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옆에 버튼이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쪽도 좀 편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오른쪽에도 있는데 이쪽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열려 있으면 도어 락이 해제가 되어 있으면 해제된 상태로 그냥 열려요. 당연히 열리겠죠. 이렇게 해제된 상태로 열리고,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또 닫히기도 하고, 뒤에 이제 락 버튼, 이제 도어 락 버튼을 다시 누르면 도어가 잠기겠죠. 자, 이렇게 잠겼어요. 도어가 잠기면 말 그대로 트렁크도 원래 실내 트렁크 버튼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잖아요. 이 버튼 두 가지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좀 하나를 합치고 싶은데 좀 두 가지 이유가, 문이 잠기면 실내 트렁크 버튼도 어차피 작동 안 돼요. 그러면 키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키를 또 찾아서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도어 잠금, 어차피 문 열리면 잠금 해제하고 문 열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가 하고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금 해제하고 열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어 락 버튼이나 슬라이딩 도어 뭐 이런 버튼들 다 만들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제일 이제 좀 많이 사용하던 거예요. 무시동 창문 버튼이 요 왼쪽에만 있었어요. 요 왼쪽에만 이렇게 있었는데 요번에는 오른쪽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왼쪽이고가 아니고, 왼쪽을 눌러도 양쪽 모두 사용하고요, 오른쪽을 눌러도 양쪽 다 사용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왼쪽에서 누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오른쪽에서 눌러야 될 상황도 뭐 소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양쪽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좀 힘들긴 해요. 배선들 설비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만큼의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시동 창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램프가 점등이 돼요. 램프가 점등이 되는데 요 오른쪽에서 눌렀지만 왼쪽도 점등돼요. 그래서 이 왼쪽도 점등되고 오른쪽도 점등되는데 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창문이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점등되는 동안에는 창문이 일정 시간 동안 요 램프가 점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 시간 동안에는 창문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창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건데 창문도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가 가능해요. 근데 영상에서 이제 다 내리고 다 올리시니까 중간에 안 멈추냐 하시는데 조금만 열고 싶으면 이렇게 열려서 멈추면 되고 반만 열고 싶으면 이렇게 반만 열어서 멈추시면 돼요. 그리고 썬루프가 있으신 차량들은 썬루프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 버튼도 이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전에 했던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누르고 사용하고 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앞에 가서 누르고 시동 버튼을 누르고 뒤에서 사용하고 시동 버튼을 끄는 것보다는 편했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르고 작동하고 다시 꺼야 되는 거를 이제 하나로 그냥 조금 더 줄인 거예요. 누르고 작동하고 그냥 놔두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이제 일정 시간 뒤에는 꺼져요. 그래서 그렇게 꺼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무시동 히터는 지금 틀어놨어요. 무시동 히터는 틀어놨는데 지금 파워는 좀 세게 해서 틀어놨고 테스트 중이에요. 마지막 출고까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일산산소 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할 게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동으로 해가지고 무시동 시스템을 이렇게 해서 조금 구성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종합적으로 보면 무시동 창문,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 그리고 도어 락 버튼, 그러니까 잠금 버튼이죠. 잠금 버튼. 근데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네 가지긴 한데, 이제 여기에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갔죠. 슬라이딩 도어도 열 때는 락 해제되면서 뭐 이렇게 열리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락 해제되면서 열리고, 차량에 키가 없이 뭐 이제 찾을 필요 없이 문을 잠글 수 있는 이런 버튼이라든가, 그리고 문을 열 때 키를 찾아서 잠금을 풀고 다시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도 버튼 한 번으로 눌림으로 해서 이렇게 열림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작업을 좀 많이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고, 고객님들이 편의사항이나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주실 때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저희가 막 빠르게 개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항상 고객님들이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고객님은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이쪽에 XT90 단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거는 고객님이 파워탭을 연결을 해가지고 뭐 바깥쪽으로 파워탭을 좀 길게 해서 빼내서 사용하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여기 XT90 단자 하나 추가하셨는데, XT90 단자도 패널로 이제 조만간 들어갑니다. 패널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아웃도어 차량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요. 고객님은 충남에서 오셨어요. 충청남도에서 오셨는데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고객님 차량 맡겨주셨고, 이제 작업이 다 돼서 고객님 오시면 설명드리고 차량 출고 진행하겠습니다.